네,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기저질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저질환과 체력 저하를 겪고 있던 한국 경제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덮치면서 한국 경제가 지금 중증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로 촉발된 1997년의 외환위기와 한국은 문제가 없었는데 선진국발 금융위기 쓰나미로 위기가 초래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두 가지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매우 위험한 복합위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97년의 외환위기가 외환 고갈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외환 부족은 결과였고 그것을 촉발한 배경은 당시 정부가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과 능력이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데서 한국 정부의 국제 신인도가 상실되는 데서 외환 위기가 촉발되었다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정권이 지금과 같은 미중유의 복합 경제 위기를 당해서 과연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어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시되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시바피 현 정부는 반시장 반기업 관치 계획 경제 노선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경제 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것만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제이자 필요 조건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장들이 내세우고 있는 소위 재난기본소득은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더 높이는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한국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이자 기댈 언덕입니다. 지금도 정부가 50조 원, 10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것도 그동안 유지된 정부의 재정 여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조차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할 정도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국내외 경제 위기가 얼마나 오래 깊게 진행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앞에 두고 무차별 현금 살포로 재정 건전성 훼손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서 무모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춥고 긴 겨울에 대비해서 땔감을 비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그렇게 나눠줄 돈이 많다면 지금 간신히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 한계 가구와 매출이 없어 당장 인건비와 제세 공과금을 내지 못해 부도 위기에 몰린 한계 기업들에게 긴급 구호 지원금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이 지난 23일 40조 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자영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실직 근로자 가구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의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고 전기료, 4대 보험료, 부가가치세 징수를 최소 6개월간 유예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40조 원은 기업과 가게 생태계가 붕괴되었을 때 소요될 천문학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주가와 급락한 원화 가치는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지금 국내외 금융 시장과 외환 시장에서 시험되어 올라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철진한 좌파 이념의 도구마로부터 벗어나 상식과 과학에 근거한 정도 경제 정책으로 한시바삐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경제 재앙을 막고 위기를 극복하는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